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늘 기업 오늘 사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은 소식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안랩이나 다른 관련주가 폭등했었죠? 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의 창업주가 다시 돌아오신다는 페이스북을 날린 것이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가는 전반적으로 새해 개장 첫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네. 코스피는 떨어지고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올랐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가장 큰 동력이 안철수의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페이스북입니다. 자, 낡은 정치 기득권의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 한국에 돌아가서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것을 강력히 표시하는 그런 페이스북을 알렸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여당은 폭주와 독주로서 좀 국민적인 신임을 좀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런 틈을 아주 정확하게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쨌든 뭐 정치적인 평가는 뭐 별개로 치고 어저께 안철수의 페이스북 한 글이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안철수 연구소 안랩이죠. 네. 안랩 주가가 대폭등을 했어요. 지금 상승률로 보면 거의 상한가에 육박할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실적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을 흔히 정치 테마주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의장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좀 잘 나갈 때는 이 안랩 주가가 오르고 그러지 않을 때는 주가가 떨어진 그야말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안철수 테마주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안철수 테마주는 크게 5가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방금 막 자막에 지나갔죠. 지금 첫 번째가 이 안랩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랩은 안철수 연구소. 우리가 컴퓨터를 깨면 무료로 이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그 회사가 바로 안랩입니다. 지금 네. 현재 권치중 씨가 사장으로 있는데 사장 임기가 다 돼서 어저께 사장을 변경하겠다고 공시가 됐었죠. 네. 자, 이 안랩이야말로 안철수의 행보와 직결적인 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 의장의 지분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안랩은 안철수 회장의 회사 소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데 관심을 그런데가 써니전자라고 네. 있어요. 써니전자도 상한가까지 29.87%가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써니전자는 주가가 왜 올랐을까? 써니전자가 자신들은 안철수 수혜주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공시도 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오른다고요. 현재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써니전자의 임원 한 분이 안철수 의장이 하고 같이 컴퓨터를 하다가 써니전자로 옮겼다. 그래서 이게 써니전자가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러나 써니전자에서는 우리는 안철수 테마주가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써니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잘 나갈 때는 좋지만 혹시 안철수 의장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은 또 철수하시면 이름 그대로 철수를 또 하시면 7번의 철수를 하신 분이에요. 네. 또 철수하시면 그때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예 발을 빼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써니전자는 기본적으로 수정 진동자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대단한 강세를 보였어요. 자, 또 하나는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기능형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주가가 대폭등했습니다. 또 태원물산 주가 올랐죠. 오픈베이스. 그래서 이 5개를 안랩, 써니전자, 다물 멀티미디어, 태원물산, 오픈베이스 이 5개가 현재 정권 시장에 나돌고 있는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네. 자, 써니전자는 안철수와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이사로 갔다가로는 그럼 다른 회사는 뭐냐? 내막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이를테면 태원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사회이사 한 분이 선임이 됐는데 이 사회이사가 안철수 의장과 부산고등학교 동창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지금 부산고등학교 동창이 기업체 임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워낙 옛날에 명문학교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준화해서 뭐 다 똑같아졌습니다만 안철수 의장은 평준화 이후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산고 인맥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상장사에 부산고 인맥이 주도하는 회사를 다 만들어서 안철수 테마주라고 해도 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테마주는 이렇게 사실 근거가 매우 희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주식이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오르는 거죠. 실체하고는 관계없이 단기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 이를테면 미인대회 하는 것처럼 이쁘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5개의 안철수 테마주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테마주는 또 하나 조심할 측면도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의장은 무려 7번이나 철수를 하시는 바람에 뭐 안철수가 아니라 진철수다라는 이런 뭐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한국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행보가 과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고 단순히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그 판이 정치판이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안철수 의장이 한국에 돌아와서 보수 대통합을 하는 연결고리로서 핵심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장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안철수 관련 주가들이 당분간 폭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난번 대선처럼 세력 분열의 어떤 기수가 되어버린다. 이를테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표를 분산시키는 바람에 어떤 보수 어떤 이 기대를 저버린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는 진보에서 보수를 지금 오가면서 여러 가지 광폭 행보를 했는데 주말이나 내주 초에 돌아오시겠죠. 돌아오면 그때 어떤 판도를 짜느냐, 어떤 새 판을 짜느냐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 개인적으로 이 정치인 테마주 가급적이면 하시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나 뜬구름 없이 근거가 너무나 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근거만 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추미애 테마주 또는 또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죠? 지금 정세균 내정자의 테마주도 나왔었는데 어저께 주가를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정계 복귀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새해 첫 해외 건설 수주를 신고했습니다. 중동 지역 카타르에서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자랑해왔던 현대건설인데요. 이번에도 카타르에서 6,130억 원 규모의 건설 수주 계약을 따냈죠? 예, 새해 첫 공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소한 거를 뺄 경우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상장사들이 하는 이 공시 이것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정권거래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DART라는 사이트, DART 이 사이트에도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어저께 아침에 현대건설이 카타르에서 대규모 해외 수주를 했다. 무려 6천억 달러가 6천억 원이 넘는 거예요. 네. 평소 같으면 저 정도의 이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를 하면 주가가 오를 텐데 네. 어저께는 현대건설은 오히려 주가가 2.4%나
크게 빠졌습니다. 네. 이 대목에 대해서 왜 이런 호재가 터졌는데도 주가가 왜 빠졌을까?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난분분한데요. 전문가마다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공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풍문에 사고 발표에 판다. 이렇게 이미 발표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저 뉴스를 가지고 활용을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정작 발표가 나오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회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그러니까 카타르의 6천억 정도 수주만으로 건설사의 영업수지가 근본적으로 혁파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그런 정권사의 시각이 있는 것이에요. 네. 지금 현대건설의 이 재무지표를 쭉 보더라도요, 최근 들어서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이 계속 떨어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안정화 시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시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수요도 줄이고 있지만 네. 공급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많이 수주하지 못하고 많이 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사들에 대해서 지금 정권사들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그렇게 썩 지금 좋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현대건설은 북한과의 상당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현대건설 주가에 오르고 내리는 이번 포인트를 보면 북한의 개발 수요가 크게 남북 관계가 잘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물론 지금 현대건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대그룹은 아니에요. 현정은 여사가 하고 있는 현대그룹에서는 이미 분리 독립이 돼서 정몽구 회장이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현대그룹이고 남북 문제가 잘 되면 결국 북한과의 경협을 한 그 창구가 현대그룹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남북 경협이 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 도로 건설 SOC를 대대적으로 늘려줄 이런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철도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지금 마스터 플랜까지 갖고 있죠.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가 잘 되면 현대건설 주가가 올라갔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최근에 남북 관계가 북미 간의 이 싱가포르 협의가 잘 안 지켜지면서 상당히 냉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해 말에 김정은 이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할 듯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네. 새로운 무기를 내놓겠다. 또 미국에게 받은 고통을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서 건설주, 특히 현대건설주가 좀 악재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건설 주가의 앞으로의 향방은 국내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또 남북 관계, 또 그에 따른 현대건설의 실적, 그 밖에 해외에서의 수주,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종합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